자, 오늘은 기말고사 범위 심화 해가지고 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뤄볼 겁니다, 이제. 자, 여기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 여기 지금 문제가 예전에 출제됐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모의고사. 그 어떤 4참수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1참수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 두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접하고, 1에서 지금 접한다, 이 얘기야. 마이하고 1에서 접하는데, 이랬을 때, 새로운 함수 h를 잡습니다. h는 g 빼기 f라고 잡겠대. g 빼기 f. 그랬을 때 이 뺀 함수의 극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거 내가 이제 뭐 어제 설명드린 분도 있는데 얘들아 그 일단 두 함수의 교점이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두 함수의 교점이. 두 함수가 마 2하고 1에서 만나는데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면서 만나는 거야. 접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으셔야 되는 게 두 함수의 교점이 마이하고 1이다. 그러면은 얘네 둘의 차함수가 반드시 저 만나는 x좌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얘네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 차함수식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 차함수식 작성.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 근데 여기서는 튕기는 모양으로 접하기 때문에 중근인 거야. 중근인 거. 반드시 이 차함수식을 이걸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원래 원리는 이거야. 원래 원리는 우리가 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둘이 연립해서 같다라고 두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둘이 연립해가지고. 현재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하고 1인데 얘네가 각각 이제 중근으로 가지는 거잖아. 중근으로 이제. 자, 근데 방정식은 사실은 이항을 한다 해도 근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항을 이렇게 하셔도 아까 처음에 세워놨던 근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봐. 지금 G는 4차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1차함수니까 4차함수에서 1차함수를 빼도 최종적으로 좌변은 4차식일 거란 말이지. 4차식. 그러니까 이 전체 4차 방정식이 얘네들을 근으로 가지는 거잖아. 어떤 다항함수가 이제 다항방정식이 얘네를 근으로 가지면 애초에 이 좌변 자체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저렇게 인수분해된 표현으로 인수 표현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야. 이렇게 작성하는 게. 그래서 원래 뒤에 더 곱하기가 뭐가 더 원래 있는 건데 인수가 총 4개이겠죠. 4차식이니까. 하지만 이제 각각을 중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제곱으로 가져야 된다 이거야. 제곱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함수가 결국에는 교점의 x좌표를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식인 거야. 차함수가 이제. 그래서 hx를 이걸로 내가 만약에 세울 수 있으면 이걸로 이제 세울 수 있으면 이제 이게 지금 hx인 거잖아. 이게 hx.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림을 뭐 그려 가지고 뭐 미분을 해 가지고 이제 극대를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극대를.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극대. 근데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거 쌍중근이거든. 마이하고 1에서 쌍중근을 가지는 건데 극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문제 푸는 게 좀 더 상황이 쉬워지는 게 마이하고 1에서 그러면은 동시에 튕기는 건데 봐봐. 자,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지. 그 4차함수가 완벽하게 좌우대칭인 모양이란 말이죠. 완벽하게 좌우대칭. 지금 이 극소값 두 개가 높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극소 두 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4차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쌍중근, 좌우대칭인 모양이면 무조건 극대 지나는 선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야. 극대 지나는 선 기준으로 좌우대칭. 그러면은 여기 극대가 나오게 하는 이 x좌표 몇 나옵니까? 얘네들의 평균이죠. 얘네들의 평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결국 h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극대값. 얘 구하는 거야, 얘. h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저기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죠. 넣어보시면 제가 이제 몇 분의 몇 나오냐면은 아마 이거 2분의 3의 4제곱꼴 나오거든. 얘 여기다가 넣어주면 결국 앞에 거가 2분의 3의 제곱인데 뒤에 거에다가 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어서 결국에는 2분의 3의 4제곱처럼 계산하는 거야. 2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16분의 81. 이렇게. 답이 그러면 이제 1번으로 확인이 되겠죠. 1번으로. 자, 그래서 4차함수 대칭성으로 이제 굳이 미분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미분 안 하고도.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럼 3번. 절대값은 사실 문제를 우리가 어렵게 할 때 많이 나오는 요소인데
그 1학기 때는 절대값이 어디서 많이 나오셨냐면 절대값이 수열할 때 좀 많이 나와요. 수열할 때 이제. 특히 등차 수열할 때 절대값이 많이 껴들어가면 어렵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 수투 넘어왔는데 수투에서도 얘들아 절대값 들어간 게 좀 더 어려워 해석하는 게 이제 그 수원은 사실은 그 물론 수원에서도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있었고 수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수투는 그냥 단원 자체가 그냥 죄다 함수잖아요. 함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렵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절대값도 들어가고 막 범위를 나눠서 정의하기도 하고 막 별별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 있는데 그 함수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함수 추론을 이제. 그 너네가 이제 뭐 나중에 뭐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은 뭐 내년에 이제 뭐 수능 대비를 할 때 이제 수투 관련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진짜 어려워, 문제가. 그 왜 문제가 어렵냐면은 추론을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얘들아. 추론을 이제.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추론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설명을 조금씩 드릴 건데 이제. 자, 그래서 이 추론하는 방법들을 바탕으로 그냥 새로운 유형을 접했을 때도 이 추론이 돼야 되더라. 이 추론이. 자, 보시면 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식이고 x 빼기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전체는 3차식이야. 3차식 이제. 약간 3차 함수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셈인데 G라는 함수는. 근데 G라는 함수는 어떤 3차 함수이겠으나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는 거겠죠? 접어 올리는 거. 접어 올리니까 유일하게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잘 봐야 되는 게 얘들아 얘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극대극소, 극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유형 분류가 극대극소 단원으로 분류는 됐지만 이거 극대극소를 만약에 안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얘들아.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절대값 껴들어간 함수 중간고사 범위 나옵니다. 중간고사 범위. 자, 봐봐. 이 3차식인데 그 내가 그 한창 여기 파트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었거든. 그 절대값 들어간 함수가 어디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어디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인수를 내가 만약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A 근방에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듯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만약에 절대값이 만약에 씌워져 있다면 얘가 이제 접어 올린다라고 했죠? 접어 올린다. 그래서 꺾이게 되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2제곱 이상이다. A에서 만약에 2제곱 이상을 만약에 인수로 가지면은 일단 여기 짝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무조건 이건 튕기는 듯이 그려지니까 접어 올린다 한들 뭐 얘는 접어 올리면 그대로 얘는 접어 올리면 이제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A라는 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가능한 거죠. 미분이 가능한 거. A라는 지점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3 이상의 홀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3 이상의 홀수 제곱이면은 이렇게 약간 관통하듯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 관통하듯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얘도 접어 올리신다 한들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부드럽게 이제. 얘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야. 미분이 가능한 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요거밖에 없죠. 물론 얘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일 때 접어 올리게 되면은 얘도 꺾일 수 있으니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3에서 꺾인 거잖아. 그 접어 올리는 게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잖아요. X축을 기준으로. X축이랑 만나는 그 지점에서 꺾이는 거 아니야? X축이랑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이 G라는 함수가 X축이랑 3에서 만나네. 근데 인수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X 빼기 3을 1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네. 이런 의미야. 이 그림에 의해서 무조건 1제곱만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지금 x-a가 있고 fx 2차식인데 그런데 지금 x 빼기 3 a가 3일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a는 3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 a가 3보다 작다. 그러니까 반드시 x 빼기 3은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얘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fx가? 얘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일단 x 빼기 3을 일단 쓰고 들어가는데 근데 그 너네도 이거 하나 조심할 점. 그 지금 fx가 2차식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봐. 일반적으로 fx식을 잡아놓는다면 여기서 x 빼기 b, x 빼기 c 이렇게 잡으면 되니?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원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써야 돼. 근데 얘가 확실히 뭐 어떤 거를 인수로 가진다 혹은 실근을 가진다 이런 보장이 있어야지만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원래 무턱대고 인수로 다 쓰는 게 아니야. 근데 x 빼기 3 가져야 되니까 뒤에 하나 뭔가 더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뭔가 하나 더. 뭔지 모르는 거. 자, 근데 얘를 이제 x 빼기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느냐? 앞에 x 빼기 a가 있잖아. a는 지금 3보다 작은 수고 a랑 3은 서로 다른 값이죠. 만약에 x 빼기 a라는 인수가 여기 혼자 남아 있다면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a에서. 왜냐면은 여기서 x 빼기 a가 더 안 나온다면 x 빼기 a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면 아까와 같은 원리로 홀수 제곱이니까 1제곱이니까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a라는 지점에서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x 빼기 a 가져야 되는 거야.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집니다. 저 원리에 의해서 fx는 x 빼기 a를 가져야 되고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이걸 토대로 gx식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x 빼기 a가 2개 있는 것이고 x 빼기 3이 이렇게 있는 셈인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걸 토대로 일단은 절대값 안 한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 절대값 안 한 함수. 함수는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함수는 a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나가는 건데 a는 현재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다시 정정할게. 이게 a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y축을 지금 뺄게. y축을. 이렇게만 x축만 답정할게. 그래서 a는 3보다 작고 3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야지. 3에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짝수 제곱에서는 튕겨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어 올려야 되겠지. 접어 올리시면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접어 올라가겠죠.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하고 있는 게 y는 gx야. 분홍색으로 하는 게 y는 gx. 여기 이 극대값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극대값이 32라는 거 해보시면 되는데 원래 함수 그 안에 있는 함수 있잖아. 안에 있는 함수의 극소가 극대로 접어 올라가지 않니. 그러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32라고 해도 되겠지? 그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함수를 극소를 갖게 하는 x의 값을 어떻게 구하셔 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32라고 한번 계산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그냥 기본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절대값.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 5번입니다. 5번. 자, 얘들아 5번은 이거는 별표가 몇 개를 쳐도 부족하거든 진짜. 일단은 3개 정도 칩시다. 3개. 이거는 지금 2011년 이거 수능이잖아. 수능. 문과 21번인데 이제 옛날 문과 이과 나뉘어져 있던 시험은 좀 이게 2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란 말이지.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래도 문과 시험은 되게 쉬웠거든 이제. 이게 너네 어느 교과서 출판사 막론하고 이거 단원마무리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야.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거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이제. 자, 뭐냐면 3참수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최근에 적분 수업했으니까 요게 이제 무슨 함수인지 의미하는 게 있었죠. 이건 원점 대칭 기함수였죠. 기함수였습니다. 기함수. 자, 기함수인데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봐야 돼. 절대값으로 접어 올렸을 때 y는 2하고 만나도록 하는 교점의 개수가 4개라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가 4개. 일단은 기함수, 원점 대칭인 3참수 개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개형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1, 2, 3번 개형이 있었잖아요. 이제 1번 개형으로 원점 대칭을 그리면 이런 식이야. 일단 1번 개형. 그 다음에 2번 개형으로 원점 대칭을 그리면 2번 개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3번 개형으로 원점 대칭을 그리면 완만해지려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따져야 되는 함수가 절대값 함수이니까 절대값. 접어 올려야 되겠죠. 얘 접어 올리면 얘는 꺾이는 겁니다. 얘는 꺾이는 거. 꺾이는 거고 얘는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원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 자 접어 올릴 때 접어 올리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너네 이거 혹시 이거 헷갈릴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얘를 접어 올릴 때 봐봐. 접어 올릴 때 1번 그 다음에 2번
몇 번인지 알겠니, 이거? 1번, 2번? 몇 번입니까, 이거? 1번이다 하시는 분, 1번. 자, 2번이다 하시는 분, 2번. 자, 이거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답은 1번이야, 1번. 잘 생각해서 좀 올려봐야 되거든요, 이제. 1번 분홍색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안 헷갈리는 법. 안 헷갈리는 법. 되게 간단해. 그 뭐냐면, 얘가, 너네 이거 위로 볼록한 모양인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지 알겠네, 이거? 사실 여기가 위로 볼록한 모양 아니? 위로 볼록한 모양? 얘들아, 만약에 위로 볼록한 모양을 X축 대칭으로 뒤집어 놓으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이 전체적으로 좀 미세하지만 아래로 볼록인 경향이 있는 거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볼록성의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볼록성이 이제.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이제. 1번으로 생각하셔서 자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고 접어 올라갈 때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높이가 딱 맞거든. 딱 걸치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기는 하는데 자 근데 지금 y는 2라는 상수 함수하고 교점이 총 4개여야 돼. 4개. 자 밑에 2개는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4개까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데 얘는 긋다 보면은 4개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는 게 자 여기에 그어보시면 요렇게 걸치게 딱 그어 놓으시면은 교점이 지금 4개인 게 확인이 되십니다. 4개인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아 저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해줘야 돼. 저런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번 상황으로 식을 세우면 fx 봐봐. 세고창계수 1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이제 뭐 ax 정도로 적당히 잡겠지? ax.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y는 2인데 그 여기 원래 함수의 그 극소 있지 극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잖아. 접어 올리기 전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얘 미분해가지고 극소가 나오게 하는 그 x값을 일단 찾을 거야. x값을. 그 x값을 이 원래 함수에 넣어주면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풀 건데 근데 요거 식 쓰는 거 잘 봐봐 이거. 그 처음 이 문제를 접할 때 너네들이 거의 이 문제 처음 풀리게 하면은 애들이 항상 이 질문을 하더라. 되게 어색함을 느껴. 어색함을 이제. x제곱을 일단 구해놓고 여기서 x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울 때 풀마가 붙는데 풀마가 너네가 뭘 어색해 하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 이제. 사실 저런 거를 우리가 많이 접해보진 않았거든. 근데 이거 지금 문제 없이 내가 잘 쓴 거야. 약간 어색할 뿐이지 문제 없는 식이야. 그런데 봐봐. 그래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 말인즉슨 a의 부호가 뭐라는 거야? 음수란 얘기야 음수. 알겠지? 어색함을 느끼면 안 돼. 이제 이건 당연한 거야 이제. 그런데 극소가 나오게 하는 거는 양수값이니까 우리가 그 양수값을 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를 얘를 원래 함수에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계산 좀 잘해봐 이거. 세제곱도 해봐야 되니까 잘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얘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a니 그냥 3분의 a니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a죠?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냥 애초에 얘를 마이너스로 잡으면은 이럴 일이 없어 사실은. 마이너스로 잡으면 그러면은 이질감이 좀 없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보긴 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도 식을 세워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자, 그 다음 요 문제 7번. 7번을 보시면 자, 요 문제인데 자, 3차 함수가 x축과 접할 때 라고 나와 있어. 접할 때.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다루니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 항상 기하학적으로 이제. 자, 일단 이 3차 함수 분석을 좀 들어가 보자. 일단은 3차 함수 식만 보고서는 저게 몇 번 기형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3ax가 나와서 다행히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2개 존재하는 케이스야. 얘는 이제 2개 존재하는 케이스.
0하고 마이너스 a에서 극값을 갖는 3차함수의 1번 기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번 기형. 그런데 너네가 1번 기형을 생각을 해. 뭐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x축에 접한대. 그러려면은 이렇게 세팅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세팅해 놓던가 이렇게 세팅해 놓던가. 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자, 요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 둘 중에 뭐가 맞을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힌트를 드리면 극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 마이너스 a하고 0인데 a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a가 음수 쪽 극값, 0은 그냥 이 오른쪽의 극값. 정확히는 극대가 요거고 극소가 요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다 해봐야 돼. 극대값이 x축이랑 접하는지 극소값이 접하는지 이거 대입해 보셔가지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a가 양수인 걸 찾아야 돼. 이거 하나는 아마 양수일 거고 하나는 아마 안 나오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대입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입으로.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프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조금 일단 시간 남으면 일단 하고 넘어가서 요거 할게요. 11번 이제. 일단 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1번. 자,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도함수 그림을 그려줬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값 정보를 지금 알려줬어. 지금 저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일까? 라는 걸 찾는 문제인데, 자, 이거거든.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고 이걸 토대로 뭔가 원래 함수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는 문제야. 원래 함수에 대해서. 이거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거든. 이거 원래 함수 개형을. 자, 이제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도함수가 지금 이제 x축 밑부분에 있는 거 있죠. x축 아랫부분은 지금 마일보다 작은 거 1과 5 사이의 구간인데 이거 원래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인 거잖아. 감소하는 구간. 반대로 윗부분은 증가하는 구간이고, 사실 이 문제가 지금 그 정확히 몇 차 함수라는 말은 없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다항함수라고 얘기해놨으니까 3차 함수라고 봅시다. 3차 함수. 3차 함수 적분을 한 4차를 그릴 거야. 4차. 근데 자, 거꾸로 생각해 볼래? 우리가 4차 함수 개형이 4가지가 있는데 얘가 과연 도함수가 이런 세팅이면은 4차 함수 몇 번 개형인가 생각해야 돼. 근데 4차 함수를 미분한 이 3차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x축과의 교점이 지금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몇 번 개형? 1번 개형. 그래서 1번 개형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 그림 그릴 때 잘 보세요. 이거 일단은 요 함수값 정보는 조금 나중에 고려하고, 자, 일단은 요거부터 고려할게. 그럼 저기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1일 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5일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이니까 4차 함수도 최고차 함계수 양수로 그리시는데, 그 4차 함수 W자 모양일 거야. W자 모양. W자인데 근데 그 4차 함수 그 얘기했죠. 1번 기형 W자는 그 왼쪽이 더 내려갔냐 오른쪽이 더 내려갔냐 아니면 높이가 같냐 요런 얘기도 했었어. 요런 얘기도.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자, 지금 여기 봐봐. 여기 2차이 나고 여기 지금 4차이 나니까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쪽이 더 내려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 함수값 정보가 더 확실한 정보야. 함수값 정보가. 이걸로 점을 찍는 게 더 확실한 정보야. 내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알겠지?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냥 일반적인 함수면은 가끔 이게 조금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함수값 정보 확실하게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0이고 1일 때는 15고 그 다음에 5일 때가 마이너스 17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거 W자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겠지. 물론 실제 그려보니까 오른쪽이 더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저 함수값 정보를 체크해 줘야 돼. 정확하게는 이제. 자, 근데 이제 그 요거 fx가 10이랑 만나도록 하는 거를 지금 긋는 거잖아. 는 12. 그러면 y는 12를 이 사이에 그어야 맞겠지? 이 12를 이제. 그래서 교점이 몇 개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교점이 몇 개니? 4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5번으로 정답을 내는 거야. 5번으로.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말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제는 사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3차함수가 명확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오른쪽이 더 치우친 게 맞아. 다항함수가 아니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차이가 더 크지만 좀 덜 내려갈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 다항함수, 4차함수에서만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끌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요 문제는 내가 기억이 나는 문제인 게 요거 출처가 2018년 7월이거든요. 요거 고3 문과 17번인데 요게 이제 그 해 수능 특강의 레벨 2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레벨 2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제 여기 모의고사에 나온 거거든요. EBS 연계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문제가 되게 괜찮아. 문제가 되게. 자, 뭐냐면 이제 최고점 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참수가 있는데 자, F2랑 F5는 같은데 너네 나조건 해석이 돼야 돼. 나조건 해석이. 이제 여기 수투는 해석하고 함수 추론 그리고 식 세우는 거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자, 보시면 fx 저거 이항해 볼게. fx가 p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개형을 생각해 봤을 때 3차 함수 1번, 2번, 3번 개형에서 그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순간 있죠. 교점의 개수가 2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거는 무조건 1번 개형밖에 없어요. 2번, 3번 개형은 어떻게 그 상수함수를 근다 하더라도 교점이 절대 2개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극소를 지나게 그어지냐, 극대를 지나게 그어지냐 이 두 가지 중 하나야. 자연스럽게 저렇게 개형 추론이 돼야 돼. 자연스럽게. 근데 P의 최대값이 F2라고 돼 있거든. P의 최대값이 F2.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파악하셔야죠. 무슨 의미인지. 자, 봅시다. 다시. 좀 확대해서 볼게. 지금 일단은 P가 될 수 있는 값이 2개입니다. P가 될 수 있는 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려면은 P가 극대를 지나냐, 극소를 지나냐, 현재 요건데 문제 조건에서 그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대 값은 이제 무엇이냐? F2라고 돼 있지. P가 지금 이 상수함수인데, P가 이 상수함수인데, 근데 P의 최대값이니까 상수함수의 최대값은 이 위에 거 아니니, 위에 거. 근데 이 위에 거가 지금 값이 F2래. F2. 이게 F2래. 이게 지금 F2라는 거는 지금 x가 2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p라는 거는 지금 이 y는 fx랑 지금 여기 두 점에서 지금 이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딘가에 x는 2가 있는 거야. 어딘가에. 그리고 가조건 f2랑 f5의 함수값이 같아. 함수값이 이제. 그러니까 얘가 곧 f5이기도 하니까 얘가 f5이기도 하는 거니까 결국 지금 이 P가 저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의 X좌표가 2하고 5라는 거야. 두 점의 X좌표가 2하고 5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너네는 여기서 이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 내가 이제 해석, 추론, 식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지. 자, 해석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나조건의 의미를 이제 추론을 했지. 식작성 해야지. 식작성. fx를 구해야지. 어떻게 구해주냐면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p 있죠. p. 자, 이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거 잘 봐. 3참수랑 요걸 이제 보지 말자. 이 3참수랑 이 p하고 교점이 2개인데 여기서 접하지. 아까 얘기했던 차함수야. 차함수 얘들아. 그 f랑 p를 뺀 함수가 2에서 접하고 5에서 만나니까 x-2의 제곱에 x-5라고 쓰시기는 하는데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앞에는 1이라고 유지를 해주시면서 이제 p를 이제 여기서 넘겨주면은 결국 fx의 식이 완성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완성은 되겠지. 이렇게 완성이 되고 f0이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줄에서 0 대입해봤을 때 P가 뭔지 나오겠죠, 이게. P가 뭔지.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P가 뭔지 구해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함수로 식을 세우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바로 하는 건 이거야. 그냥 fx의 관점에서 봤을 때 fx랑 p랑 2에서 접하고 5에서 만나니까 p를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로 바로 다뤄도 돼. 더하기로 이제. 이거를 이제 굳이 일일이 안 쓰고 얘를 이항하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식을 세워도 돼. 바로 이렇게 이제 fx를. 너네가 나중에 이제 뭐 무슨 문제를 풀던 간에 해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로 식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차함수고 이항에서 쓴 건데 보통 이것도 생략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야. 바로 이렇게. 이게 되셔야 되고, 계산해서 한번 접근해보세요. 계산해서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요거, 이거 부호변 한번 얘기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자, 요거 볼게. 7번. 자, 요거. 아, 함수 추론. 옛날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자, 봐라. 함수 추론. 자, 자연수 n.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참수인데, 극대값이 an이다. fn이 0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러한 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등식이 항상 0 이상. 자,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야, 이제. 일단은 이 나조건 이거 해석이 돼야 되더라.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f가 이제 어떻게 식을 작성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느냐, 이걸 추론을 해야 되더라. 추론을. 이게 처음 할 때는 어렵단 말이야.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서는 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림 그려서 하는 것부터 봐봐. 자, 일단은 너네 이 부등식 요거 이제 4차식이 있는데, 너는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 나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곱한 게 0 이상이래. 이거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니? 가장 먼저 뭘 먼저 해야 되니? 뭘 먼저? 이거 범위나눌 생각을 해야 돼. 범위나눌 생각을. x가 이제 마이너스 n이면은 뭐 0, 0 같으니까 성립하고, x가 마이너스 n보다 클 때에는 저게 이제 양수 아니니 양수. 양변을 저 x 플러스 n으로 나눠버려. 이게 성립할 거고,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n보다 작아져 버리면 이게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나눠주니까 부등호방이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함수가 이게 f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는지를 추론을 해봐. 추론을. 자,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추론을 해야 돼. 추론을 이제. 자, 이 의미가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마이너스 n보다 크면은 항상 이건데,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은 부등호가 바뀌지. 일단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여기서 얘네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 마이너스 n 근방에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지. 어떻게 되겠니 이거? 마이너스 n 근방에서는 이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함수값의 부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n일 때가 0이니까 여기 정도 지나고, 마이너스 n일 때도 함수값이 0이어야 되더라. 이제 그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봐봐. 마이너스 n보다 크면은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지. 그러면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n보다 우측 지점에서는 항상 여기 어딘가에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은 함수값이 음수니까 여기에 그려져야 돼. 여기에 이제. 자, 그러면은 개형 추론을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일단은 이렇게 지나는 게 맞겠지? 이렇게 지나는 게. 내려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위에서만 놀아야 되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언젠간 쭉 올라가는데, 근데 이 점을 지금 꼭 지나야 돼. fn은 0.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거? 어떻게 그려질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접하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긴 그냥 쭉 내려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개형 추론이 돼야 돼. 개형 추론이. 그래서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 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n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n에서 지나가니까 이렇게 식 작성돼야지. 이렇게.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 식을. 자,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지금 여기 지금 극대값이 여기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대가 되게 하는 그 x의 값 구해봐. 미분해서. 그래서 극대값 한 번씩 작성했을 때 걔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제 그래프로 추론하는 거야. 그래프로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해설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4차식이잖아, 4차식. x가 뭐가 되던 간에 항상 좌변이 0 이상인데 일단 저 가족권 때문에 fx 자체는 지금 x 빼기 n을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이제 봐봐. 여기 뒤에가 fx야. 반드시 x 빼기 n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 홀수 제곱이면은 그 x축을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홀수 제곱이면은 짝수 제곱이야 튕기니까 부호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홀수 제곱 얘 이대로 냅두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f가 x 플러스 n을 일단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일단 그럼 두 개 가지지? 두 개. 두 개 가지고 근데 얘도 인수가 1제곱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 얘를 하나 더 가지는 거야. 얘를 하나 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최종적으로 좌변 전체가 x 플러스 n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n의 제곱. 결국에는 이제 쌍제곱이니까 항상 x의 값이 무슨 값이든 간에 0 이상이 보정이 되는 거야. 0 이상이.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이제. 뭐 어떤 방법이로든 다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제 1번 방법이 그래프 한번 좀 추론하는 그런 그림 그려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번 방법을 좀 지금은 좀 추천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이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이런 식 추론이 돼야 돼. 이런 식 추론이. 이렇게 이제 하시고 19번. 자, 19번입니다. 여기 이제 그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결국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넓이 이제. 보시면 어떤 연속함수 f가 다음을 만족할 때 마삼부터 1까지에 대한 그 정적분을 이 ABC를 한번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ABC를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사실 저번 시간 그 넓이를 배우기 전에는 얘를 내가 적분 구간으로 표시를 했는데 적분 구간으로 자, 이번에는 정적분이 넓이라는 의미를 알았으면은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적당히 그냥 함수를 내가 그냥 적당히 그릴게. 적당히. 적분 구간 따져야 되는 게 지금 마이 1, 뭐 0, 2, 1, 3 되게 많은데 마이 표시하겠습니다. 마 1, 마 2,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 2, 3까지 표시해주고 자, 우함수죠. 우함수. 좌우 대칭인데 지금 그냥 진짜 적당히 대충 함수를 그냥 이 정도로 그릴게. 그냥 여기 마이 여기도 그려야 되겠다. 마3 해가지고 그냥 진짜 대충 그리는 거야. 진짜 대충. 그냥 대충 이 정도로 그릴게. 이건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면 돼. 직선으로 해도 되고 곡선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림을 그린 거야. 지금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요 가나다 조건에 이제 의미해서 자, 그 일단은 나 조건 0부터 2까지. 자, 여기 넓이가 지금 이제 A라는 거야. 여기 전체 넓이가 A야. 자, 깔 구별합니다. 마이부터 1이 있지? 마이부터 1. 마이부터 1은 자, 일단 여기 대칭으로 일단 좀 표시해 놓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랑 여기가 이제 대칭이다. 마이너스 1일 때랑 여기가 이제 대칭이다. 이렇게 해놓고 마이부터 1까지가 B야. 마이부터 1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B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B. 그런데 마침 A랑 같은 넓이, 대칭인 넓이가 왼쪽에도 있잖아요. 왼쪽에도. 왼쪽에 이 마이부터 0까지가 A인 거니까 이 분홍색에서 왼쪽 A를 빼준 나머지 B-A가 여기가 B-A 맞니? B-A. 나머지 부분에 해당이 될 거 아니야? B-A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좀 채워 나갈 수가 있죠. 각 구간별로 정적분의 값이 몇인지를 다 채워 나갈 수가 있어. 뭐 한번 채워 봅시다. 여기 지금 초록색 0부터 2까지가 A인데 0부터 1까지가 B-A라면은 남은 1부터 2는 여기 A에서 얘를 빼주시게 되니까 2A-P 이렇게 구간별로 다 채워 나갈 수가 있어. 구간별로 이제 채울 수가 있고
마지막 라 조건은 1부터 3까지인데 1부터 3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자, 여기가 지금 이제 C라고 나와 있었는데 C라고 이제. 그런데 현재 1부터 2까지가 요 2A 빼기 B니까 남은 여기 있죠. 2부터 3까지는 C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지. C-2A 플러스 P. 그래서 1차이 나는 구간별로 그 정적분의 값이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야. 지금 이제 다 채워 나갔어.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마3부터 1까지 해보실 수 있겠죠? 마3부터 1까지. 마3부터 1까지는 총 몇이니 구간별로 쪼갠 거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3부터 1까지 대칭성도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좀 적으시고 21번 자, 21번인데 21번은 그 F가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 기함수. 기함수죠 기함수. 마이너스 뽑아 나왔으니까. G는 우함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H라는 함수를 생각하는데 H는 기 곱하기 우. 즉 최종 결과가 이거 우야 기야 이거? 기. 서로 다른 걸 곱할 때는 기라고 했어. 같은 걸 곱하면 우라고 했고. 근데 얘를 구하래. 요거. 자 이거 미분도 얘기했는데 기함수 미분, 우함수 미분 서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가 기니까 H'은 우가 되는데 그런데 요거는 지금 기함수랑 우함수가 섞여 있으니까 같이 보지 않을 거고 전개해서 따로따로 볼 거야. 전개해서 이제 마3부터 3까지 XH'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5배 마3부터 3까지 이제 H'X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찢어주면은 얘네가 뭐 기인지 우인지는 다 알잖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곱했을 때 최종 결과가 뭐인지 뭐 기인지 우인지 그리고 기함수 우함수는 적분 구간이 반대 보일 때 처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그렇게 처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처리해 보시면 기함수는 적분하면 0이었고 우함수는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2배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모의고사 20번인 거에 비해서 할만하지 않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뭐야 지금 이제 다 문과야 문과. 그러니까 옛날 문과 친구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 너네도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문과 이과 나뉘었을 때 이제 이과 4등급이 그 문과 1등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옛날에 문이과 나뉘어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과에서 4등급 정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애들도 문과 걸로 수능 보면은 1등급.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야. 이제 그만큼 수준 차이가 정말 이제 많이 난 거고. 그 다음 이제 23번 봅시다. 23번.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거 작년 7월 모의고사네. 고3. 자,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이거 지금 문제가 이제 적분이긴 하지만 잘 들어야 되더라. 이거 그 중간고사 범위에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 가능이랑 연계돼서도 나올 수가 있어. 구하는 값이 적분이니까 단원이 적분인 거지. 이게 아니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기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자 일단은 지금 주기가 지금 이거 없으면 16이 없으면 주기가 4인데 16이 달려있잖아. 그 저번 시간에 한번 이거 유형수에서 풀어준 적이 있거든 이제. 플러스 16이 또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x에 0을 넣어보면은 이제 0에서의 함수값에다가 16을 더 더해야지만이 이제 4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에서 x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y축으로 16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16이 이제.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0일 때만 예시로 들었지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지금 이 함수가 뭐 정확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건 일단 좀 나중에 따지고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진짜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든 거야. 어떤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 봐봐.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가정해봐. 여기가 지금 이제 0이야. 여기가 0.
근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4면은 이 높이 차이지, 높이 차. 이 끝 지점의 함수값의 높이 차가 얘가 지금 이제 16만큼 차이가 나가지고 이 모양을 x축으로 4, y축으로 16 이렇게 올리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미분도 가능하니까 이 4라는 경계 지점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모양새인 거야.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모양새. 그래서 좀 더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이 모양이 그대로 카피돼서 그 다음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 앞뒤로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앞뒤로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지하는 거야. 반복되는 상황으로. 아, 오케이.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미지수가 2개인데 이 식을 일단 그대로 쓰세요. 이 식을 이제 4 넣은 거, 0 넣은 거 16이다라고 해서 식을 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 4에서의 미분계수랑 0에서의 미분계수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여기 그대로 옮겨지는 거니까 이것도 일치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AB가 그러면은 나올 거야. AB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AB가 나올 건데 자 그런데 이제 4부터 7까지의 적분을 이제 구해주라고 했잖아. 4부터 7까지의 적분. 자, 저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2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이미 알려드린 방법인데, 자, 봐봐. 일단은 4부터 7까지 fx, dx를 그 기억나십니까? 적분 구간의 평행이동 기억나니? 평행이동 시키는 거. 얘를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해. 이게 왜 이동해야 되냐면, 우리 함수 f가 0부터 4 사이의 범위에서만 이렇게 식으로 알려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4만큼 다 이렇게 당겨주면은 여기가 x 대신에 x 플러스 4가 들어갈 건데 이렇게 이제 근데 우리 요거 fx 플러스 4를 요거로 바꿀 수 있잖아. 요거로 바꿔 넣을 수 있잖아. 바꿔서 넣어 그냥.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제 해줘가지고 이제 fx 플러스 16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끝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식으로만 해결을 하는 거야. 식으로만 이제. 사실 막말로 1번 풀이는 그림을 전혀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풀이야. 그림을 전혀 안 그려도. 근데 이제 2번 풀이도 알려드릴게. 사실 2번 풀이가 좀 더 고전적인 풀이고 웬만한 해설은 다 2번으로 좀 나와 있기는 해. 1번 풀이는 내가 사실은 최근에 좀 이제 알려드리는 풀이거든요. 옛날 수업할 때는 1번으로 안 했어. 2번으로 했거든 나도. 2번 풀이는 좀 고전적인 풀이인데 뭐냐면 사실은 이 함수의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일단 아시고 넓이. 그럼 봐봐. 지금 일단 원점을 지금 지나. 원점을.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원점 역할이니까 한번 축을 한번 그려볼게. 축을 이제. 그냥 저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표시를 좀 해보시는 건데 지금 조금 그림 사이즈가 다르지만 그냥 봅시다. 4부터 7까지의 적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대충 여기 정도 7로 끊을게. 여기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넓이를 이제. 여기 구하는 거잖아. 자, 근데 저 부분의 넓이가 뭐냐면 저 부분의 넓이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4하고 16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보니까 여기 한번 관찰해 보시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사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상수함수 있지. 여기가 y는 16이지. 여기 x축이니까. 16이라는 상수함수하고 x축이 이루는 넓이이기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는 넓이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그게 이거야, 이거. 그게 요거야, 요거. 요 의미인 거야, 의미상. 그리고 얘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는 이제 그러면은 사실 얘가 0부터 3까지의 적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뭐 적당히 한 이 정도 여기 3 정도 잡고 여기 넓이가 사실은 이 부분이잖아. 여기 넓이가. 근데 이제 얘랑 여기랑 같은 넓이란 말이야. 같은 넓이. 같은 넓이죠. 같은 넓이니까 결국에 옛날에는 직접 그림만 한번 그려보고 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정적분이 이 부분의 넓이구나. 그러면은 직사각형 넓이 플러스 여기인데 얘가 그냥 0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랑 같구나. 이렇게 했다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자,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와닿을 수는 있겠지. 와닿을 수 있고 얘는 식으로만 풀어주는 풀이인 것이고 근데 이제 유불리가 있다면 만약에 적분 구간이 좀 이제 구간 길이 자체가 좀 많으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제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둘 다 일단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5번 사실 방금 전에 아까 그 몇 번이야 이거 21번이랑 좀 이제 비슷한 19번이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하거든. 19번이랑 이제 비슷한 결인데 근데 이제 이것만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가조건 무슨 의미? 1에서 x를 더하든 빼든 같은 함수 값이다. x는 1 대칭이죠? x는 1 대칭. x는 1 대칭을 지금 의미할 것이고 x는 1 대칭. 자 그리고 지금 저 어떤 정적분의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x는 1 뭐 적다. 좀만 더 오른쪽으로. 자 x는 1 적당히 좀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냥 적당히 x축 잡아둘게 이제. 자 마일부터 0까지의 적분이 a네.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의 적분이 지금 b네. 자 그냥 함수 그냥 적당히 그릴게. 적당히 이제. 자 함수는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 근데 괜히 막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막 x축 막 가로지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그릴게. 그냥 이번에는 한번 그냥 직선으로 그려볼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모양으로. 진짜 내 맘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내 맘대로 이제 x는 1 대칭이니까 그냥 저 정도로 그림을 그릴게. 자 그러면은 현재 봐봐 마일부터 0까지가 a래. 여기 넓이가 a란 얘기죠. 여기 넓이가 이제 여기 넓이가 a란 얘기죠. 저기 넓이가 a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3까지가 지금 이제 b래. 0부터 3까지가 b인데 근데 여기서 봐봐 일단 대칭성 먼저 고려하면 여기가 지금 일단 a입니다. a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전체가 지금 이제 b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0부터 3까지가 지금 이제 b다. 자, 여기 가운데 있지, 가운데 0부터 2는 b-a잖아, b-a. 여기가 b-a인데 반반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b-a를 2로 나눠준 게 되겠죠. b-a를 2로 나눠주셔가지고 b-a를 2로 나눠주셔가지고 각 구간별 넓이를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각 구간별 넓이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끝났죠 문제가. 문제는 0부터 1. 끝났네. 요게 답이네. 요게 0부터 1이니까 2분의 b-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b-a 이거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27번. 요 문제 이거 봅시다. 요 문제 이제 2023년이니까 이제 2년 전이죠. 이제 2년 전 그 당시 이제 나란님께서 이제 킬러 문제를 빼라 라고 이제 지침을 내리고 치러진 첫 이제 고3 그 이제 평가원 문제 9월 모의고사인데 22번이 너네가 아는 그 모의고사 22번이 아니야. 너네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22번은 그 주관식 3점 가장 그 1번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개 쉬운 거 있잖아. 여기 고3 22번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30번 문제를 보면 돼. 너네로 따지면 30번 문제. 번호 배치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배치가 다른 거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30번급 문제인데 문제가 이제 킬러 문제를 빼라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자, 이게 어떤 문제냐? 잘 봐. 자, 두 다항함수 fg에 대해서 적분한 함수 라지 f, 라지 g라고 이제 뒀는데 자, 뭐 이러한 관계식들을 만족을 시킨대. 이러한 관계식들을 이제. 자, 이게 되게 쉬웠거든, 이제. 원래 보통 생각해봐. 너네들이 시험 보는 모의고사 30번 문제는 정답률이 한 보통 5% 정도 나오거든, 이제. 5% 정도. 이제 고3도 이제 별 다를 바가 없어. 보통 평균적으로 그 가장 주관식 가장 어려운 문제, 30번급 문제는
정답률이 보통 5% 풀마 이렇게 나와 이제. 근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정답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왔던 문제예요 이제. 자, 한번 보시면 이제 가족권 이거 보자마자 X에 뭘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X에 뭐 넣어줘야 되니 이거? 1 같은 거 넣을 생각 해줘야 되겠죠? 이게 쓸모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일단 해봐야 돼 일단. 왜냐면 습관이 들어줘야지 이거 습관 안 들어져 있으면 놓치고 못 풀어 문제를. 1 대입하시면 0은 F1-3. 그래서 F1이 일단 나와. F1이 3이야. F1이 3이고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들어갑니다. 가족권에서 이제 미분을 해봐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럼 가족권 미분해 보시면은 자 이제 fx는 우변 미분합니다.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4x.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나오겠네. 여기 정도까지. 그럼 이제 소거되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해볼까? 이거 f'x가 뭐 나오니까? 4 나오니 4. 4가 나오지? 4. 얘가 이제 4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4x 플러스 c라고 써야 되겠지? 바로 해볼까? 1 넣어서 3 나오려면은 여기 1 넣어서 3 나오려면은 뒤에 빼기 몇을 해야 돼? 빼기 1 맞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 바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제 뭐 f는 확인을 했고 g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조건 이제 해봐야 되는 차례잖아. 나조건 이제. 자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 수학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조건 저거 뭘까? 좌변? 나조건의 좌변? 곱미분. 곱미분의 결과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게 라지 F, 라지 G의 곱미분이라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라지 F, 라지 G의 곱미분. 우리는 보통 얘를 미분만 해보지 거꾸로는 안 해봤잖아. 이제 거꾸로가 돼야 돼. 거꾸로가. 거꾸로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조건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변을 그대로 부정적분 해버리면은 좌변에 이제 라지 F, 라지 G의 곱셈이 나오고 우변은 이제 적분할 거니까 이제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현재 뭔지 모르는 적분상수 c까지 달아주는 거야.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이제 라지 F, 라지 G를 곱하니까 2x 4제곱 그런데 그럼 라지 F에 대해서 알려면은 F를 한 번 더 좀 적분해 주는 게 좋겠다.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적분을 좀 해볼 겁니다. 여기서 적분을 한 번 더 해보시면은 자 라지 fx는 2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1 이렇게 좀 달아 놓을게. c1으로 이제 이 정도로 달아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야 벌써. 자 여기다가 라지 g를 곱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잘 봐. 곱셈을 한번 해볼게. 이제 곱셈을. 자, 라지 fx, 라지 gx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그 다음에 대문자 g가 지금 이제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차수, 개수 맞춰보는데 지금 2x 4제곱이 등장하려면 여기 뭐가 와야 되네 여기 이제 여기 x제곱이 와야죠. x제곱, x제곱이야. x제곱 그 다음에 3차 항의 개수가 1이지. 잘 따라와. 자,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해놓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나오거든. 실제로 1x 세제곱 나오려면은 2x 세제곱이 더 필요해.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2x 세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만 써 놓으면은 벌써 이 문제 끝난 거야. 자, 뒤에 그냥 대충 플러스 C2로 퉁쳐 놓아도 이제 얘가 이제 대문자 gx인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1부터 3까지의 소문자 gx 적분이잖아요. 이제 요거잖아. 그런데 소문자 g의 적분이 대문자 g인데 자 C2를 모르지만 원래 그 정적분을 할 때에는 적분상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걸 이제 x제곱 플러스 x 이거 하시는 겁니다. 이거.
왜? 얘가 대문자 G야. 이 대괄호 안에다가 써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대괄호 안에다가. 계산하시면 몇 나와, 이거 이제? 5 더하기 3, 1, 1, 1 해주면 얘가 이제 10 나오죠, 10. 이 정도로 푸는 거야. 이 정도로.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못 풀 수도 있는데 한번 보고 나니까 풀만 하죠? 이 정도면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재작년 9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28번은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 작년 9월 모의고사 더 쉬워. 내가 이제 어려운 걸 풀어드린 거고, 상대적으로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라라는 거고요. 예,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 요거 31번. 아, 31번인데. 자, 이거 여기 출처가 적혀 있는데 2023년 6월. 요새 이제 그 고3 모의고사에서 항상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트렌드 문제, 이제 요새 트렌드 문제. 자, 지금 3차함수 뭐 kx, x-2, x-3 이렇게 지금 이제 x축과의 교점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fx와 x축은 원점과 두점 PQ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금 곡선 y는 fx와 선분 OP로 둘러싸인 여기 윗부분의 영역이 a고 아랫부분의 영역이 이제 b인데, 지금 이제 b인데, 이때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뺀 게 3이다라고 돼 있지. 자, 이거 저번 시간에 그 정적분의 활용 수업할 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 자, a 빼기 b가 3이래. 주어진 함수를 0부터 3까지 그냥 한 번에 적분하면은 이게 뭐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무조건 x축 윗넓이에서 x축 아랫부분의 넓이를 뺀 거라고 이미 내가 얘기를 했어. 이게 지금 저기 문제에서 3이라는 거야. 이거 적분만 하면 끝이야. 적분만 해주면. fx식이 이미 다 주어져 있지 않니? kx, x 빼기 2, x 빼기 3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저 식 그냥 대입해서 적분만 하면 돼. 적분만. 그렇게 해서 k 구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제 다 알려드린 거니까 단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단순 계산만. 자, 근데 이제 이걸 너네가 알아야지. 항상 어떤 주어진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은 x축 윗넓이. 근데 지금 그림은 윗넓이가 한 부분이고 아랫부분도 한 넓이잖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넘기시다 보면은 아마 여기 넘는데 아마 그 30, 그 바로 옆에 문제 볼래? 그 바로 옆에? 그 옆에가 31번인가요, 지금? 2번인가요? 아니, 그 넘기지. 그 문제, 그 몇 번이야, 그거? 34번 한번 보실래요? 34번. 여긴 지금 안 띄워져 있는데, 34번 보면은, 그 지금 윗넓이가 2개 맞네? 2개? 그러니까 저 주어진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 적분을 이제 할 때에는 그 윗넓이 2개의 넓이를 더한 게 이제 플러스로 처리가 되고, 아랫부분의 넓이도 만약에 여러 군데가 있다면 아랫부분의 넓이를 다 토탈해서 더한 거에 빼기로 이제 써줘서 적분을 하는 거야. 빼기로 써줘서 이제. 그래서 이제 33번도 볼 거야. 33번 이제. 33번도 볼 건데, 자, 그냥 함수를 이제 적분해주면은 x축하고 이루는 거를 따지는 겁니다. x축하고 이루는 거. 그런데 33번은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3차함수 fx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문제가 잘 봐야 되는 게 a, b의 넓이가 각각 이렇게 존재하는데 a, b를 이루는 그 도형 있잖아. 그 도형이 어떤 선들로 둘러싸여 있냐면은, 자, 봐봐. 지금 그 a, b의 이 a의 윗부분이 3차함수야.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직선이야, 직선. 지금 이거 OP가 직선입니다, 직선. 그 다음에 B도 아랫부분이 지금 이제 곡선이고요. 윗부분이 지금 이제 직선이거든요. 윗부분이 직선. 그러니까 두 함수는 그냥 3차함수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건데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게 교차되는 거잖아. 교차되는 거.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식을 쓰라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두 함수를 빼. 근데 지금 문제 부호를 잘 봐야 돼. B 빼기 A를 구하는 거지. B 빼기 A를. B를 플러스로 처리하고 A를 마이너스로 처리하겠다 이거 아니야. B 빼기 A가 나오려면은 일단 B의 부호가 플러스인데 B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게 적분을 하려면 B를 이루는 그 도형, 그 위아래 함수에서
무조건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줘야 이제 B의 넓이를 플러스로 처리할 수가 있어. B를 이루는 윗부분은 지금 직선이야. 아랫부분이 곡선이야, 곡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함수가 지금 이제 직선이죠, 직선. 그냥 이렇게 쓸게. 직선 OP에서 저 3차 함수를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3차 함수를 이제. 얘를 이제 적분 구간을 0에서부터 3까지 한 방에 적분해 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A야. 이거 이제. 아까는 그 X축이랑 이루는 일반적인 상황이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걸 얘기하는 거야.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 항상 두 함수를 뺀 것으로 식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두 함수끼리 뺀 거를 이제. 자, 이렇게 해야 B 빼기 A가 나온다. 그런데 직선 OP를 또 구해줘야 되거든. 직선 OP를. 직선 OP는 어떻게 구해주셔야 되냐면 사실 지금 이미 문제에서 3참수 정보를 다 알려줬어. 3참수 AX 세제곱으로 식 세우면 미지수가 4개인데 지금 정보도 4개가 다 줘줬어. 지금 4개가 다 줘줬어. 저 정보들로 3참수 fx 구해 가지고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 얘가 3, 몇인지를 찾아. 그러면은 직선의 식도 세울 수 있고 적분도 해볼 수가 있겠죠? 적분도. 이 흐름으로 가는 거야. 이 흐름으로.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자, 요거 일단 자, 저 곡선과 이 곡선 위에 3,8이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 X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저게 문제 상황을 한번 좀 세팅을 해볼게요. 이제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게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저거 지금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 위에 3,8이라는 점이 있죠. 3,8.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제. 자, 여기가 가운데가 2니까 3은 대략 이 정도 좀 잡을게. 3은 이제. 이 정도 좀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좀 휘었는데 이렇게 좀 잡을게. 현재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접선과 X축의 양의 부분과 Y축의 양의 부분. X축의 양의 부분이 Y축 우측이야. Y축의 양의 부분이 Y축 위쪽 얘기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저 둘을 종합하면은 1사분면 얘기하는 거야. 1사분면. 자, 1사분면과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1사분면과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 여기야, 여기.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 자, 넓이를 어떻게 좀 이제 식을 세울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넓이 구하는 식은. 근데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잖아, 삼각형 이제. 이 삼각형에서 그냥 이 이차함수의 적분을 그냥 빼면 돼. 이차함수의 적분을 이제. 이차함수를 그냥 0부터 5까지 적분한 거를 빼시면 됩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여기서 뭘 빼주시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걸 빼면 돼. 이걸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절편 이용해서 넓이 구해보신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이 이차함수의 그 X축 아랫부분과 이루는 그 넓이를 이제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넓이를 이제 빼서 해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37번 아 37번인데 자, 두 곡선이 지금 이제 x는 마이너스에서 접할 때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도형의 넓이. 자, 이거 항상 두 함수가 이제 만약에 접하잖아. 만약에 두 함수가 그게 뭐 접선이든 접선이 아니든 그냥 일반적인 두 함수가 접하면 내가 편의상 F0 놓을게. F0. 두 함수가 내가 만약에 접하면 반드시 자, 그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둘게. x라고 이제 반드시 저 접하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한 것도 같다라고 아까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제. 반드시 이 식을 세워줌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야, 반드시. 두 함수가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점에서 함수값 같다, 미분한 게 같다라는 식을 쓰는 게 기본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기는 해. 그리고 힌트가 좀 많이 주어지는 게 그게 마이너스 2에서 접한대. 마이너스 2에서.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한 걸로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두 함수 fg의 식이 완성이 될 거거든요. 두 함수 fg의 식이. 얘가 이제 완성이 이제 될 건데 요거 일단 좀 내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한번 이거씩 써볼게 이거. 자,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같다. f 마이너스 a는 g 마이너스 2. 요거부터 해보면 a, b 좀 구해볼게.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b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얘를 이제 적절히 이항해서 b를 구하겠습니다. b. 이항해주면 b가 a 빼기 1 맞니? a 빼기 1 맞니? b는 a 빼기 1. 그리고 이제 이 미분한 게 같다라고 식을 써볼게. 미분한 게 같다. 요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같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같다라고 해보시면 지금 저거 미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미분. 자 미분한 거 일단 좀 써놓을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p g'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p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미분한 것끼리 이제 마이너스 2 넣어서 같다라고 해보시면은 저거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p 그 다음 g 프라임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4 빼기 b죠. 4 빼기 b 이렇게 나오네. 얘도 이제 b는으로 정리해 볼게. b는으로 정리하면은 2a 빼기 4 맞니? 2a 빼기 4 2a 빼기 4 그러면은 뭐 연립이 되겠네. 얘네들이 이제 연립해주면 얘가 a 빼기 1이다 라고 연립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a가 3 나오고 b가 2 나오네요. a가 3 b가 2 이렇게 나오네. a가 3 b가 2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fg의 식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gx식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fx, gx가 완성은 되죠. 완성은. 다행히 지금 fg가 나온 걸 보니까 인수분해가 다 잘 되는 식이에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저 두 함수를 이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걔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한번 그림 그려보면은 봐봐. 일단은 두 함수의 그림을 각각 그려볼게. 두 함수의 그림을. 얘가 지금 좌측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죠? 인수분해. 얘가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요거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함수 그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좀 잘 그려야 돼 함수를 이거. 3참수 그린다. 3참수. 3참수가 마일 0이죠 지금. 마일 자, 마일 0 현재 요건데 그 다음에 요거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지 얘가 이제. 자 쟤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마이너스 2에서 접한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접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현재 이런 상태로. 현재 상황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가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서 적분을 한다. 즉 분홍색이 지금 이제 2차함수입니다. 흰색이 이제 3차함수입니다. 흰색이 3차함수.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에서 흰색을 뺄 거야. 분홍색에서 흰색을 빼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빼서 적분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 얘들아. 언제 두 함수를 다 그리고 앉아있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은 일단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연립은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미 문제에서 교점을 이미 다 파악을 가능하긴 해. 이거 교점이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x로 다 뽑히니까 0에서 만나는 건 알 수 있는데 근데 일단 그거 무시하고 해볼게. 일반적으로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걸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둘이 이제 같다라고 일단 두시면 돼. 같다. 둘이 이제 같다라고 식을 쓰실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식을 쓰시는데 이제 다 한쪽으로 넘기죠.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지. 자, 인수분해도 이쁘게 잘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져야 될 거야. 중근을 이제. 자, 그래서 인수분해 바로 할게. 이거 x에 x 플러스 2에 제곱해가지고 얘가 0이죠. 얘가 0. 자, 요건데 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결국 일단 넓이를 구하기 전에 교점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근데 교점을 구하려면은 연립해서 뭐 이항을 해서 구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돼. 그 얘 적분식이 요거잖아. 적분식이 이제 뭐냐면 윗함수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거야? 이차함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지금 뭘 빼주시는 거냐면 3차함수를 빼잖아.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 요거를 이제 이렇게 빼주시는 거잖아요. 구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가져가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뺀 거 있지? 얘네들이 빼는 게 사실 이거 이항한 거 맞니? 이항하는 거? 지금 그 이항을 이제 해주다 보면은 자 요꼴이 똑같이 나오려면은 지금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야 돼. 그럼 똑같이 나오지? 꼴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적분해야 되는 식이 뭐냐면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있죠? 그 둘러싸인 도형을 이제 이루는 그 윗함수가 있고 아랫함수가 있잖아. 결국 걔네들이 뺀 걸 적분하잖아. 교점을 구할 때 얘네들이 빼는 식이 나와. 이게 쟤네들이 빼는 식이야. 이게 쟤네들이 빼는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내가 된다라고 했냐면 얘들아 결론은 이거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잖아. 이 얘네 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항을 해서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랑도 같은 거야.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 자,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 함수를 그려보잖아요. 이제 이 함수를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지금 접하고 0에서 지금 지나는 건데 그림이 이거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려주면은 결국 주어진 함수와 x축이 이루는 여기 넓이 구하는 거와도 같은 상황이 나와. 애초에 저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식도 이제 마이에서 0까지 x에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사실 이게 얘에서 얘를 뺀 거지 않습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뺀 게 얘랑 식이 똑같잖아. 그지? 물론 부호는 반대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여기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 항상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는 각각 따로따로 그리지 말고 그냥 교점 구하기 위해서 얻어내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로 하면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 함수 그리는 게 쉽지 각각 따로 그리는 게 따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게. 무조건 저렇게 바꿔서 처리하라는 거야.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언급만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 9번. 자, 마지막인데 자, 시각 t는 0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나와 있어. vt가 이제. 근데 t는 a에서의 위치가 0일 때 0부터 2a까지 움직인 거리. 일단은 위치를 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식을 이제 적분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위치식을 작성을 하시기는 하는데 위치식을. 자, 지금 시각 t는 0이죠? 시각 t는 0. 자, 시각 t는 0이니까 그 적분 상수가 이제 0이고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왜?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시각이 몇 초인지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A가 3이라는 거. 일단 A를 3으로 깔고 갑니다. A를 3으로 이제. 그랬을 때 0부터 2A까지 움직인 거리가 무엇이냐. 속도함수 그려보면 되는데 속도함수 그림 그리셨을 때 자, 여기를 이제 6이라고 해주시면은 결국 움직인 거리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 2A가 6이죠. 결국 0부터 2A까지의 절대값 VT, DT로 하라고 했어. 절대값 VT, DT. 이걸 하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인 거리는 항상 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 적분이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6이 나오게 되면서 적분 구간을 이제 끊어서 갈 경우 0부터 2까지 그대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부터 6까지 이제 요 마이너스를 좀 붙여서 나오는 걸로 이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계산을. 움직인 거리는 저렇게 좀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